계속해서 운동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운동 해석하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물체계라고 하는 애에 대한 해석을 해보자. 자, 여기서 이제 물체계라고 하는 표현은 뭐였습니까? 여러 개의 물체를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엮어서 부를 때를 우리가 물체계라 부릅니다. 두 개 이상의 물체를 엮어서 부르는 말이 되겠죠. 일컫는 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보다 보면은 물체 두 개 이상이 서로 엮여있는 채 움직이는 케이스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어떤 사고방식을 쓰셔야 되냐? 라는 주제가 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드리면은 기본적인 기본 마인드. 제가 상반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기억납니까? 네, 질량 한 개당 따로 해석을 한다. 그죠? 네. 질량마다 개별 해석.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거예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잡기술에 불과한데 일단 기본부터 다 하실 수 있어야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은 이따 문제 보시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질량마다 개별 한다는 얘기는 좀 더 풀어서 쓰면은 질량마다, 그러니까 질량별로 걔가 받는 힘들을 찾습니다. 받는 힘 찾고 힘을 다 찾았으면은 질량별로 뭐를 쓴다? 운동방정식을 씁니다. 운동방정식이 여러 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문제를 푸는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운동방정식 여러 줄 나온 거를 구하라는 문자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한다. 연립해서 마무리. 큰 틀은 이런 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자, B라는 물체에 뭔가 손 혹은 실 같은 거 추가로 돼가지고 접촉해가지고 오른쪽으로 F라는 힘으로 줬답니다. 그랬더니 가속이 됐겠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봐도. 그래서 얘가 받은 가속도를 크기를 오른쪽으로 A자리로 세팅을 해봅시다. 자, 그랬는데 B만 혼자 A랑 떨어져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B가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A도 같이 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실은 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고무줄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B가 가속되는 만큼 A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속돼야 된다는 얘기죠. 속도가 같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A만 따로 보셔도 가속도가 똑같은 방향, 오른쪽이죠. 크기도 똑같은 크기 A입니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물체가 두 개 등장했어요. 물체계라고 부르시면 되겠고, 이 물체계에 대한 해석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 질량마다 개별 해석합니다. A는 A대로 따로 볼 줄 아셔야 되고 B는 B대로 따로 볼 줄 아셔야 된다고 해놓고 연립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 하셔야 된다? 질량별로 힘을 각각 찾아주셔야 돼. A부터 받는 힘 찾아봅시다. A는 어떤 힘이 정할까?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게. 주황색으로 합시다. 아래쪽으로 중력, 스몰 mg고요. 그 다음에 마찰 없는 면이랑 접하고 있네요. 수직 항력 받겠죠? 그죠? 수직 항력 크기를 n이라고 써볼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누구랑 접하는지 보니까 누구랑 접하고 있죠? B랑 접하고 있죠? 라고 하면 안 되죠? B는 멀리 있는 거고요. 접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랑 접하고 있죠? C랑 접하고 있죠? C이 당겨주는 힘을 넣어주실 건데 문자로는 T라고 써달래요. T 쓰면 되죠? 그죠? 그죠? A라는 물체는 주황색 힘 3개를 받은 결과 어느 방향으로 가속됐다? 오른쪽으로 가속됐습니다. 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 B 봅시다. B의 작용림 찾아볼게요. 아래쪽으로 중력. 라지 mg고요. 그 다음에 접안해보니까 바닥면이랑 접하고 있죠? 면으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 크기를 n이라고 쓸 필요는 없겠죠? 이유 없잖아. 그지? 그냥 다른 문자인 얼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랑 여기 수직 항력이 같아야 될 근거 전혀 없습니다. 그죠? 다른 게 일반적인 거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뭔가 당겨주려고 접한 거 있었을 거니까 그거 힘 F라고 이미 넣어놨고요. 그 다음 실이랑 접하고 있어요. 그럼 실로부터 받는 장력 왼쪽으로 크기가 뭐라고 하시면 될까? T입니다 하시면 되죠. 일단은 알든 모르든 질량이 없는 실에서는 어디에서나 장력 크기 똑같은 걸로 처리합니다. 일단은 알든 모르든 기계적으로 씁시다. 네, 이렇게 하시고 됐죠? 그래서 B라는 물체만 단독으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4개의 힘이 작용한 결과 위아래는 움직임이 없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됐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운동방정식을 줄줄이 써볼게요.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질량별로 받는 힘을 다 찾아본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 질량별로 운동 방정식을 쓸 겁니다. 근데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도 직관을 이루게끔 두 줄로 쓸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하나 써보고 이연직 방향으로 또 하나 써볼게요. 자, A부터 써봅시다. A 물체에 대해서 수평 방향이요. 자, 식 막 쓰고 싶은 거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뭐라고 쓰시면 돼요? 마음속에서 불러보세요. MA는 T입니다. 맞죠? 그렇죠? 연직방에 대해서요. 힘의 평형식 쓰시면 되겠죠. 연직방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뭐라고 쓸 거예요? 네. N이랑 MG랑 같군요. 수직항력 크기가 이걸로 확정이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씁시다. B도 두 방향으로 나눠서 쓸 겁니다. 수평 방향이요. 예. 라지 N 곱하기 스몰 A 이꼴 우변에 뭐라고 쓸 거예요? 네. F-T입니다. 이 정도 바로 떠올라야 된다. 알겠죠? 이거 못 따라오면은 택기 없다. 알겠죠? 자, 연직방에 대해서 뭐라고 쓸 거예요? 바로 보이셔야지, 이 정도는. 알겠지? 뭐라고 써야 돼요? 예. R이랑 라지 MG랑 그게 같군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이 정도 대주로 그냥 가볍게 쭉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 수가 있겠다. 뭐 하여튼 R은 구해졌고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A랑 T죠. 그죠? 가속도 이거, 그리고 이거. 똑같은 문자고요. 그 다음에 T, 이거 똑같은 문자입니다. 미지수 몇 개 있어요? A랑 T 두 개 있는 거 맞죠? 그죠? 근데 A랑 T랑 관련된 식 두 개가 있는 거 맞죠? 그럼 두 개씩 연립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운동방정식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연립하시면 되겠다. 두 개를 연립합니다. 운동방정식끼리 연립을 할 때는 주로 변변끼리 더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였죠? 그것도 다 기억이 있을 거야. 맞지? 자, 변변끼리 더해봅시다. 좌변끼리 더하시면요. 이렇게 되죠? 우변끼리 더하시는 순간 미지수가 사라지죠? T가 사라지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미지수가 A밖에 안 남아있어요. 따라서 A를 구할 수가 있겠네. A는 M 플러스 라지 N분의 F짜리군요. 그죠? 이렇게가 하나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T도 구하셔야 되잖아. T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구한 A를 여기든 대입해서 T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기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맞죠? 그죠? 네, 구한 거 대입해가지고 M 곱하신 게 답이에요. 자, 여기 M만 곱하시면 돼요. M 플러스 다시 쓸게. M 플러스 라지 N분의 스몰 M 곱하기 F입니다. 이렇게가 또 하나의 답. 맞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헷갈리는 게 전혀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게 있으면 확인을 하셔야 돼.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 답은 나왔는데 물체 개에 대한 해석은 어떤 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죠? 이런 거는? 응? 뭔가 한 물체로 보는 사고방식도 있었죠? 다 기억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 자, 봐봐. 내가 B에 손을 대서 오른쪽으로 당겨줬지. 그지? 그랬는데 B만 혼자 단독으로 가속된 게 아니고 A도 같이 가속된 거 맞죠? 심지어 두 물체는 가속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의 길이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일정하게. 그러면 결국 A랑 B랑 따로 움직였다기보다는 그냥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같이 왔다. 그죠? 하나가 움직였다. 하나의 물체가 움직였다. 그게 보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내가 F라는 힘을 당겼더니 덩어리가 가속도가 A가 되더라. 이렇게 인식하셔야 되죠. 그래서 덩어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림을. 그냥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물체로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거기에 내가 손을 대가지고 오른쪽으로 F로 당겨줬더니 이 덩어리가 오른쪽으로 가속도로 운동을 하더라. 가속도 A로 운동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요거 구하실 거예요. 물체 하나라고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물체의 작용을 찾아봅시다. 적당히 아무데나 중력 이렇게 넣읍시다. 질량이 몇 짜리 물체입니까? M 플러스 라지 M짜리 물체죠. 그죠? 그러면 중력은요? M 플러스 라지 M짜리. 거기에다가 G 곱해주시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접한계 수직항력 두 개 넣어주시면 되죠. 혹은 두 개 합쳐서 하나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또 힘이 있습니까? 없죠. 끝났죠. 그죠? 그래서 이 물체가 아래 위,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이렇게 세 개 합쳐서 N인 거고 수평 방향으로는 얘밖에 없으니까 가속됐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자, 운동 방정식 수평 방향에 대해서만 써봅시다. 뭐라고 쓰시면 돼요?
머릿속에 계속 쓱쓱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질량 이거. 덩어리 곱하기 오른쪽으로 가속도 A 이꼴 얘가 받는 오른쪽으로의 합력. 수평방향 힘 이거밖에 없죠? F 쓰시면 되겠네. 자, 덩어리에 대해서 운동방향 쓴 거 뭡니까? 이거 맞죠? 그죠? 이렇게 쓰시면은 가속도가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주절주절 따로따로 쓸 필요 없이 한 덩어리를 인식하시고 운동방향식 한 수 쓰시고 가속도 바로 구할 수 있기는 하다. 까지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렇게 빨리 구했다 쳐. 한 덩어리로 보고. 근데 요 안에 실이 양의 물체를 당겨주는 장력의 크기는 한 덩어리로 보고 있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 결국 여기서 한번 잘라서 얘를 단독으로 인식하시든가 아니면 여기서 잘라서 얘를 단독으로 인식하셔서 T가 드러나게끔 이거든 한 줄은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푸는 게 최적일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가속도를 먼저 구하세요. 한 덩어리로 보시고. 그죠? 요거를 구하시고 나서 장력 이걸 구하려면 이거나 이거 쓰셔야 되는데 어떤 거 쓰시는 게 좀 유리해요? 이거 쓰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렇죠? 괜찮지? 그래서 가속도 빨리 구하시고 A만 다시 따로 보셔서 요거 한 줄 쓰시고 구한 A 대입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어 있으면 혼자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실에 질량이 없는 가상적인 물체라고 상상을 했을 때는 여기나 어디를 보더라도 당겨주고 있는 장력 크기는 같은 걸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도 운동방정식에 근거하고 있죠. 짧게만 할게요. 요거는 어떤 물체가 됐든 운동방정식은 성립해야 돼요. 근데 실이라는 물체를 보니까 질량이 없는 가상의 물체래. 그럼 제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든 뭐를 하고 있든 우변이 0인 거죠. 그러면은 실에 적용하는 합력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실만 보니까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오른쪽으로 T, B를 당기는 힘이 왼쪽으로 T야. 그럼 실 입장에서는 A랑 B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T, 오른쪽 방향으로 T 이렇게 힘 받아야 되고 실이 합력이 0이어야 되는 거죠. 질량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랑 그게 같아서 합력 0입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만 말씀드리면 질량이 없는 물체라는 얘기는 가속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합력이 0이어야 된다. 근데 그걸 실로 적용을 하면은 실의 장력은 어디에서나 크게 똑같은 걸로 처리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 정도 하고. 마인드 계속 똑같이 지키셔야 돼요. 이 문제 푸는 동안 또 다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계속 이상하게 되고 실력 하나도 안 느니까 똑같은 거 한다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문제는 바뀌었어도. 알겠죠? 그렇죠? 가속도 구하시고 그 다음 두 물체끼리 주고받는 힘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아, 가속도 구해야 되네? 힘 찾고 운동방식 써야겠네? 근데 물체가 질량이 두 개가 있네? 그럼 따로따로 찾고 처리한다. 그죠? A부터 따로 처리해 봅시다. A 작용하는 힘 찾을게요. 아래쪽으로 중력. 그 다음에 접한해 보니까 바닥, 수직 항력, 크기 N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거 접해서 오른쪽으로 수직 항력도 주고 있다는 얘기죠. 크기를 F라고 하자입니다. 자, F 넣어주시고 또 누구랑 접하고 있어요? B랑도 접하고 있으니까 A는 B로부터 수직 항력을 받습니다 하고 R이라고 써볼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R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 맞죠? 그지? 그 다음 B는 B대로 따로 힘을 찾아봅시다. 다른 색깔로 쓸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중력. 그 다음에 바닥, 수직 항력 크기를 여기는 NF'라고 할게요. 괜찮을까? 네, 그 다음 또 누구랑 접하고 있죠? A랑 접하고 있죠? 그죠? 그럼 A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 오른쪽, 방향 오른쪽이고요. 크기는 뭐라고 하셔야 돼? R 쓰시면 되죠? 뭐 쓴 거예요? 머릿속에서? 작용 반작용 법칙 쓴 겁니다. 괜찮지? 그지? 네. B 작용하는 힘도 다 찾았습니다. 힘 다 찾았으니까 운동방정식이라는 거를 따로따로 쓰시면 됩니다. 연집바에 대해서는 두 물체 모두 힘의 평형 쓰시면 되는데 문제 푸는데 필요 없으니까 수평 방향만 처리를 해볼게요. 이제 자, 수평 방향에 대해서 각 물체 운동 방정식 써봅시다. A 물체부터 써보죠. 질량이 M짜리,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A라고 세팅합시다. 자, 근데 A가 오른쪽으로 가속도 갖고 있다는 얘기는 B를 뚫고 없으니까 B도 같이 가속시켰다는 얘기겠고 B도 가속도 똑같이 세팅하시면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 자, A 물체 M 곱하기 스몰 A 하신 거 우변에 어떤 거 쓰실 거예요? 네? F 마이너스? 맞아, 어립니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죠? 다음 B 봅시다. 자, B 운동 방식이 뭐라고 쓰시면 돼요? 라지 M 곱하기 오른쪽으로 A 하신 거 이꼴 뭐 쓰셔야 돼요? 우변에 네, 라지 R 쓰셔야 되죠? 자, 요거조차 못 쓰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55점 하시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연립하셔야 되죠? 자, 미지수 확인합시다. 역시 다 보이죠? 미지수 뭐 뭔지 A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R 구하셔야 돼요. 미지수 2개고요. 식도 2개입니다. 연립할 겁니다. 연립 어떻게 하신다? 변배끼리 더해요. 그죠? 변배 더합니다. 쭉 더하시면 우변도 더하시면 네, 그럼 따라서 가속도가 결정이 되죠? M 플러스 라지 N분의 F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방향은 오른쪽이었겠구나. 그 다음 A랑 B랑 주고받는 힘, 수직 항력이요. 크기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구한 A를 여기 대입하시면 되죠. R이라고 하는 거는 A 구한 거에 라지 M 곱하십시오. 여기에 라지 M 곱하면 돼요. 이렇게. 요게 이제 답이다 하시면 되죠. 그죠? 답 다 왔어. 자, 그 다음. 이것도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결국 두 물체가 붙어가지고 완전히 속도 똑같이 가는 거잖아. 가속도도 서로 똑같이 가는 거잖아. 가속도가 똑같은 물체입니다. 그러면 한 덩어리로 인식하셔야 돼요. 저 덩어리의 이름은 A 플러스 B, 질량은 M 플러스 라지 M짜리가 가속됐구나. 누구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어준 힘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체의 작용을 찾아봅시다. 아래쪽으로 중력. 크기는요? M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G짜리. 그죠? 그 다음에 누구랑 접하는지 보니까 바닥이랑 접하고 있죠. 수직 항력 넣어주면 돼요. 그죠? 또 힘 뭐 있습니까? 없죠? 덩어리로 보시면은. 그래서 아래로 하나, 위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세 개의 힘이 작용한 결과 위아래로 흔들림 없이 오른쪽으로 가속됐다는 결론인 거 맞죠? 그죠? 식을 쓴다면 이거랑 이거랑 크기 같습니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가속도가 나왔습니다. 운동방정에 쓰시면 돼요. 수평방에 대해서 운동방정에 쓰시면은 뭐 나옵니까? 식이? 이거 나오죠? 정확히. 문제 없지? 그지? 한 덩어리로 보시고 이거 바로 쓰시고 가속도 바로 얻은 다음에 A랑 B 주고받는 힘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그때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가지고 얘만 따로 보고 해석하든지 얘만 따로 보고 해석하든지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잘라서 A만 따로 보시든 B만 따로 보시든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쓰셔야 답을 마무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그치? 본인 손으로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백지에서. 알겠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2kg, 3kg 실로 연결해놓고 10N으로 오른쪽으로 당겼다. 이때 가속도 장력을 구하십시오. 가속도 구해볼게요. 일단 따로따로 해석하는 것부터 해볼까? A 물체 아래쪽으로 중력, 위쪽으로 수직 항력, 그 다음에 장력. 이렇게 세 개 힘 받은 거 맞죠? 세 개 힘 받은 결과 위아래로는 힘의 평형, 그 다음 오른쪽 왼쪽으로는 얘 때문에 가속됐다 보시면 되죠. 그 가속도를 일단 스몰 a라고 세팅합시다. 그 다음 B도 똑같은 가속이 됐을 겁니다 하고 A 세팅해놓고 B의 작용하는 힘 찾아봅시다. 아래쪽으로 중력, 위쪽으로 수직 항력, 왼쪽에 장력, 크기는 똑같은 거 T,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외부에서 10N. 연직방에 대해서 힘의 평형,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합쳐서 오른쪽으로 남았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속했다. 운동마저기 쫙 쓰시면 되죠. 그죠? A부터 수평방향 운동마저기 써볼게요. 2 곱하기 A 이퀄 T입니다. 그 다음 B 써볼게요. 3 곱하기 A 하신 거는 10 마이너스 T입니다. 이거 연립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죠. 변변 더해요. 5A 이퀄 10입니다. 따라서 A는 2짜리입니다. 장력 구할게요. 2 대입합니다. 따라서 T는 4입니다. 2, 4가 답입니다. 하시면 되죠. 쓱쓱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조금 더 빨리 해봅시다. 가속도부터 구할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2kg이랑 3kg이 한 덩이라 생각하시고 몇 킬로? 5kg짜리입니다. 예, 5kg짜리가 힘이 뭐뭐 있습니까? 아래쪽으로 중력, 위쪽으로 수직 항력, 오른쪽으로 10N 이렇게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쟤들이랑 똑같은 가속도 A, 오른으로 가속됐다. 운동방에 써봅시다. 5 곱하기 A 하신 거는 수평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합력 10밖에 없네요. 그죠? 따라서 가속도는 2짜리입니다. 가속도 빨리 구하시고, 장력 구하셔야 되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잘라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를 자르든 B를 자르든 두 개를 하나라도 따로 보시고, 이왕이면 A 보시는 게 편했겠다 하시고, A 따로 보시고, 이 정도씩 쓰시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쓱쓱 되셔야 돼. 알겠지? 쓱쓱 안 된다? 연습하시면 되지, 뭐. 그지? 그 정도 지능은 되니까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그 정도 지능 안 됐으면 이미 포기했을 거 아니야? 물리를? 이미 뭐 생물 한번 해보든가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은 이미 뭐 종합 과목인가 뭔가 하고 있을 거잖아. 그죠? 미안합니다. 네. 자, 문제 답 나왔죠? 봅시다. 안 되신 분은 집에서 생각을 좀 시간 들여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저것 생각할 게 있으니까. 자, 문제 읽어보니까요. 질량이 똑같은 5개 물체래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위해서 다 M짜리라고 세팅을 해봤습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서로 접하게끔 해서 순서대로 A, B, C, D, E라고 부릅시다. 해놓고 어떤 상황을 줬습니까? 맨 왼쪽에 있는 A의
요놈한테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로 밀어줬더니 이 물체들이 5개가 일체인 채, 그러니까 접한체 한 덩어리인 채로 등가승 운동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바닥 마찰 따로 없답니다. 자, 문제 1번. C가 B로부터 받는 힘을 구하십시오. C는 세 번째고요. B가 두 번째니까 세 번째가 두 번째로부터 수직 항력 받는 거 있었겠죠? 오른쪽으로 그 힘 구하십시오. 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C가 세 번째가 D 네 번째로부터 받는 힘, 그러니까 왼쪽으로 수직 항력을 뭔가 구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죠. 그렇죠? 정석 어떻게 하신다? 질량별로 다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 해볼게. 시간을 한번 드리는 게 맞거든, 요거는. 네. 그래서 운동 방정식 써볼게요. 5줄을 쓸 겁니다. 수평방에 대해서. 괜찮겠지? 그지? 힘을 다 묘사를 해보자. 자, 여기 오른쪽 방향으로 F 접한 거 있었겠고요. 그 다음 A에 대해서 연집 방향 중력 수직 항력은 생략할게요. B랑 접하고 있네. B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을 크기를 뭐라고 해볼까? F의 1이라고 해봅시다. 괜찮을까? 자, 그 다음 B로 넘어갑시다. B가 받는 힘 찾아볼게요. 중력, 수직 항력, 그건 머릿속에 생략하시면서 접한 애들 이제 A랑 C가 있죠. A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 오른쪽 방향이고요. 크기 뭐라고 하시면 될까? F1입니다. 하시면 되죠. 똑같은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B가 C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 방향 왼쪽일 건데 그거는 크기가 F2라고 한번 세팅해 볼게요. 괜찮을까요? 자, C 봅시다. 중력, 수직 항력. 그 다음에 B가 미는 수직 항력 오른쪽으로 F2입니다. 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 D가 미는 수직 항력 왼쪽으로 F의 3입니다. 할게요. 자, D 봅시다. 오른쪽으로 F3에 왼쪽으로는 F의 4라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 E 봅시다. 오른쪽으로 F4 하고 끝난 거 맞죠? 괜찮지? 그치? 해놓고 각 물체를 따로따로 보니까 얘네들이 가속도가 전부 다 어떻다? 동일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맞죠? 같이 가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눈으로 따로 보고 있어도 가속도 똑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죠? A, 얘도 A, 얘도 A인 것처럼 다 보여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운동 방정식 따로따로 다 써볼게. A 물체부터 써봅시다. 식 어떻게 돼요? M 곱하기 스몰 a 한 거는 우변해요? F 마이너스 F1입니다. 하시면 되죠. 5줄 쫙 가봅시다. B요. M 곱하기 A 한 거 우변에 뭐라고 쓰셔야 돼요? 네, F1 마이너스 F2입니다. 문제 없죠? 그죠? 아, 지루하다. 그죠? 그래도 해야지 뭐. 지루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세 번째. MA는 F2 마이너스 F3입니다. D요. MA는 F3 마이너스 F의 4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치? E요. MA는 F의 4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맞죠? 그죠? 좋습니다. 미지수 뭐뭐 있습니까? 가속도 A란 거 하나, 그 다음에 1, 2, 3, 4. 힘 4개. 그래서 미지수가 총 5개고요. 식도 5줄 써있죠. 그러면 가속도도 구할 수 있고, F1, 2, 3, 4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중에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얘기야? F2랑 F3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인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거 다 연립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네.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지? 쭉 변변 더합니다. 5배 MA 이꼴 오면 어떻게 돼요? F1 사라지고 F2 사라지고 F3 사라지고 F4 사라지면서 F만 따로 남아있는 거 맞죠? 그죠? 따라서 여기다 해볼까? 미지수인 A는 5n분의 F라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맞죠? 그러면 이제 F2랑 F3를 구하셔야 되는데 A 구한 거 가지고 정리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기 일단 대입을 할게. 그죠? A 구한 거 대입합니다. 대입하시면은 좌변이 5분의 F가 되는 거 맞죠? 그죠? 헷갈리니까 좀 써놓을까? 얘가 5분의 F가 됩니다. 그 얘기는 F4가 5분의 F란 얘기죠. 그죠? 구해진 거는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얘가 5분의 F. 좀 미지수가 하나 더 추가로 확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F4가 5분의 F야. 그리고 MA는 계속해서 대입하시면 똑같이 5분의 F여야 돼. 5분의 F가 F3에서 5분의 F 뺀 거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F3가 몇 나온다 하시면 돼요? 5분의 2F입니다. 하시면 되는 거 맞죠? 문제 없어요? 괜찮아? 자, F3가 확정됐습니다. 얘가 확정됐고요. F2는 아직 모르고 A는 확정됐습니다. A 대입하시면 다 똑같죠, 지금? 5분의 F예요, 좌변은 전부 다. 5분의 F는 F2에서 5분의 2F 뺀 겁니다. 그럼 따라서 F2가 결정되죠? F2 몇입니까? 5분의 3F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왔네, 이렇게 두 개. 그지? 네, 두 개 조합 골라주시면 되고. 마무리 다 해볼게. 자, F2가 5분의 3F고요. 좌변은 5분의 F입니다. F는 몇입니까? 5분의
4F입니다 하시면 되죠. 그죠? 마지막으로 검토. F에서 5분의 4F 뺀 거 5분의 F입니다. 쫙 나온 거 맞죠? 그래서 1, 2, 3, 4 다 구해졌고 가속도까지 구해져 있습니다. 문제 없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나머지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제 나머지 상상을 해봅시다. 문제를 이렇게 좀 풀어봤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무식한 방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가장 정석적이지만 무식하다. 자, 이번에는 한 덩어리라고 인식합시다. 왜? 어차피 다 가속도가 똑같은 애잖아요. 가속도 똑같은 애들끼리는 묶어서 보셔야 돼. 그죠? 질량이 5M짜리 한 덩어리가 있고요. 걔가 받는 힘은 아래쪽으로 큰 중력, 그 다음 위쪽으로 큰 수직항력. 그죠? 그 다음에 접한에 누구 있습니까? 저기 왼쪽에 손가락. 그지? 네, 그래서 손가락이 미는 힘이 오른쪽으로 F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론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얘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쟤들이랑 똑같은 가속도로 가속됐습니다라고 묘사 가능하죠? 맞아요? 됐어요? 덩어리 보시면서요. 운동 방정식 써봅시다. 5M 곱하기 오른쪽으로 A 이꼴 뭐라 쓰셔야 돼? 오른쪽으로 F짜리입니다. 쓰시면 되죠.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이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잘 보시겠지만 경험을 하겠지만 사실 각 물체별로 운동 방정식을 써 놓고 연립을 위해서 변변기에서 나오는 중간식이 보통은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운동 방정식일 거예요. 이것도 경험이 있죠, 사실은. 맞지? 그지? 네. 그래서 OM으로 인식하시고 가속도를 바로 구하시면은 좀 풀이가 좀 빨라지겠다. 근데 어쨌거나 가속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얘랑 얘가 주고받고 혹은 얘가 얘랑 주고받는 힘을 구하셔야 되니까 여기든 여기든 잘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일 거야.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라보고 생각을 해볼게. 그죠? 앞에 두 개를 한 덩어리라고 보시고 뒤에 세 개도 가속도 동일하니까 세 개를 또 묶어서 한 덩어리라고 봅시다. 물체가 그냥 두 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괜찮겠지? 그치? 해놓고요. 힘을 또 묘사합시다. 오른쪽으로 F 있고요. 앞쪽에가 뒤쪽이랑 접하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수직항력 받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수직항력 크기를 일단 N이라고 표현해볼게. 됐지? 그치? 그다음 뒤에도 따로 해석할 겁니다. 힘 오른쪽으로 N짜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뭐 본질은 바뀐 게 없죠. 얘를 보든 얘를 보든 얘를 보든 얘를 보든 사실은 똑같은 거, 똑같은 덩어리 움직이는 거 보고 있으니까 가속도 여기 쓴 거 다 똑같은 거 쓰시면 되는 거 맞아요? 됐어요? 얘도 오른쪽으로 A, 얘도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A짜리인 물체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니?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운동 방정식, 얘에 대한 운동 방정식 두 수를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써보자. 2n 곱하기 A 하신 거는 우변 어떤 거 쓰셔야 돼요? F-N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 맞죠? 뒤에 3M짜리요. 3N 곱하기 A 하신 거는 뭐라고 쓰셔야 돼요? N입니다. 이렇게 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미지수도 당연히 두 개밖에 안 나왔겠죠. A, 그 다음에 N.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변별끼리 더해봅시다. OMA 하신 거는 F입니다. 그럼 따라서 A는 5N분의 F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와중에 N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N은 A 구한 거 대입하시면은 5분의 3 F짜리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지금 5분의 3F라는 거 어디 본 적 있지 않나? 여기서? 이거죠. 이거. 그지? F2는 뭐였습니까? F2는 얘랑 얘가 주고받는 힘의 크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잘랐을 때 나오는 N도 똑같은 거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굳이 자를 필요 없이 F2라고 하는 게 궁금하다면 거기만 잘라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B랑 C가 주고받는 힘은 거기서 잘랐을 때 나타나는 주고받는 힘이랑 무조건 똑같은 겁니다. 앞에 뒤에 더 뭐가 달려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 되셔야 되는데 괜찮지? 자, 그러면 F3를 구하시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이거 구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 여기만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죠? 이렇게 잘랐다고 합시다. 문제 구해볼게요. 자, 3M짜리에는 오른쪽으로 F. 그 다음 뒤에 접하고 있는 애로부터 수직항력 R이라고 씁시다. 자, 뒤에 놈은요, 오른쪽으로 R이라는 힘 받습니다. 얘가 가속도가 똑같은 A, 얘도 가속도가 똑같은 A. 운동 방정식 두 줄 쓸 수 있겠죠? 쭉 써볼게. 3M짜리 써봅시다. 3M 곱하기 A 하신 거는 F-R이고요. 2M짜리요, 뒤에. 2M 곱하기 A 하신 거는 R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두 개 연립하시면은요, OMA가 F라는 중간식 나올 거고, 가속도 똑같은 거 나올 거니까
구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요 5분의 2F라고 나오는 거 맞죠? 5분의 2F도 앞에 있었네. 뭐였죠? 이거죠. F3.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은 거 구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주고받는 힘이 궁금하면은 거기만 잘라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얘랑 얘 구하셔도 된다는 얘기. 그리고 얘랑 얘를 구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하고 이렇게 연립해서 구하는 동안 중간에 가속도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가속도는 빨리 구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한 덩어리 보시고 처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최적의 풀이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OM으로 인식하고 가속도 구한 다음에 그 가속도 이용해서 이거랑 이거 따로따로 잘라놓고 구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 됐지? 그치? 네, 연습 좀 하셔야 될 거고, 익숙하신 분은 마음 편하게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말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갈 건데,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자. 운동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같아야 된다. 이런 식인데 저 식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질량이 몇이든 가속도가 몇이든 합력이 몇이든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해봐. 봐봐. 지금 물체가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인데 잘라놓은 게 다르다라고 인식하지 말고 그냥 다 다른 물체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M짜리 5개, 5M짜리 하나, 2M짜리 하나, 3M짜리 하나, 3M짜리 하나, 2M짜리 하나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우연치 않게도 왼쪽에 작용하는 힘 똑같은 세팅이고 그래서 가속도도 다 똑같은 거 나왔다고 상상해보자고요. 그런 거잖아 사실은.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운동방정식 몇 개를 쓸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써볼 수 있잖아. 실제로 10개 썼잖아. 그래서 우리가 맞지? 맞죠? 괜찮지? 썼잖아요. 5개, 6개, 7, 8, 9, 10개 써봤잖아. 10개 썼는데 지금 10줄을 쓰는 동안 문자는 하나 계속 겹치는 게 있죠. 뭐가 겹칩니까? A 계속 똑같은 거 들어간 거 맞죠? 얘도 다 똑같은 A 들어간 거 맞아요? 그죠? 아, 그러면은 10줄의 운동방정식을 비교를 머릿속에서 해볼게. A 전부 다 동일한 거 맞죠? 그죠? 대신에 뭐가 다 달라요? M이 다 다른 거 맞죠? 그죠? 정확히는 얘네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잖아. M 5개에다가 얘는 갑자기 5M으로 바뀌고 얘는 2M이고 3M이고 3M이고 2M이잖아. 물론 4대1로 잘라야 돼요. 4M이랑 M짜리로. 그렇죠? 그래서 10줄짜리 운동방정식 보는 동안 A가 전부 동일해요. 근데 질량이 조금씩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합력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괜찮아? 그죠? 근데 구조를 보니까 A 동일하고 M이 다르면 합력이 다를 건데 합력이 정확히 질량 비율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5M짜리가 받는 합력은 딸랑 F야. 맞지? 괜찮지? 그 다음에 3M짜리가 받는 합력은 딸랑 N이야. 맞아? 근데 얘랑 얘를 비교하려고 보니까 A가 지금 동일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질량이 다르니까 합력이 달라야 되는데 구조상 F라는 합력이랑 N이라는 합력은 몇 대 몇이어야 돼요? 5대 3이어야 되죠. 그 정도면 지능이 따라오나? 지능 이슈 없죠? 괜찮죠? 그죠? 다시 봐봐. 5M, 3M 물체 따로따로 인식해서 운동방식 두 줄을 비교한다고 생각하자고. 가속도가 동일해. 근데 질량이 5대 3이야. 그럼 합력이 몇 대 몇으로 나와야 돼? 5대 3으로 나와야 돼. 근데 합력이라고 해봐야 F랑 N인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F에 비해서 N은 5분의 3배짜리다. 답 나오죠, 그러면. F2 구하고 싶으면은 한 덩어리를 밀고 있던 F라는 힘의 5분의 3배짜리입니다 하시면 된다고. 됐어? 이것도 볼게요. 자, 2M짜리 봅시다. 2M이랑 5M을 비교해보죠. 가속도가 똑같아요. 근데 질량이 5대 2예요. 그리고 합력이 얘는 F, 얘는 R이에요. 그럼 R은 F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5분의 2배입니다. F4는요? 5분의 2F일 수밖에 없어요. 어딨냐? 이거. 아, 아닌데? F4가 아니라 F3죠. 미안해. 이거. 괜찮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눈으로도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괜찮을까? 자, 그럼 제가 질문. 얘를 봅시다. 2M짜리. 2M짜리가 가속도가 A. 5M짜리도 가속도 A. 그러면 F랑 F 똑같은 건데, 이상하다. 질량이 5대2인데? 가속도 똑같네? 그럼 합력이 5대2여야 되는데? F랑 F,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거에서 이거 뺀 값이 F에 비해서 5분의 2배짜리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괜찮아? 네, 비례 관계, 비율 관계를 좀 실력이 괜찮은 학생들은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눈으로 보시면서 제발 잘 들어보세요. B가 A로부터 받는 힘은 F의 몇 배입니까? B가 A로부터 받는 힘? 어디서 잘라야 돼? 여기서 한번 자르면 되죠, 머릿속에서. 자르고 1대 4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치? 4m짜리를 미는 힘을 합력을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4m을 미는 합력이라고 해봐야 F1인 거 맞죠? 잘 생각해봐요. 그죠? 이해가 되셨으면. 그럼 답 몇이에요? 5분의 4 F입니다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네 덩어리를 미는 합력은 결국 A가 B를 미는 합력인 거잖아. 그치? 수직 합력인 거잖아. 그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겠다. 될까요? 넘어갑니다.